YTN 이동경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준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정 의원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예. 어제부터 내일까지 일정 진행하고 서울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예. 5.18 기념식 때문에 가신 겁니까? 네, 5.18 기념식, 자체 기념식 참석은 안 하고요. 예. 구대한 국제 컨퍼런스 행사부터 시작해서요. 5.18 그 묘역 참배도 했었고요. 뭐 전일회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행사들, 방문 행사들이 있어서 며칠 광주에 있게 됩니다. 예. 자, 박성준 의원님. 네네. 예,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묘지에 가서 사과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의원들도 또 5.18 묘지에 가고 했었죠. 네네네네. 예. 또 지금 야권의 차기 주자로 불리는 윤석열 전 총장도 자맹 중에 5.18 메시지를 또 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5.18 관련 추모에는 뭐 여야가 따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저희 그 당의 입장에서는 지역 간 벽의 허물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될 거는 맞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이번에 5.18 그 민주묘지 41주년 그 5.18 민중항쟁 추모제 우리 정운천 그 성일종 의원이 공식 초청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당히 오늘 뭐 한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강주 찾아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도 최근에 강주를 찾았고 또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5.18 단체와 17차례 간담회도 진행했고 예.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5.18 예우법 통과에 협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5.18이 발생된 지 41년이 지났지만은 5.18이 국민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또 저희 당은 계속적으로 그런 정책을 통합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인사청문회 후폭풍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임명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간의 설전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고 일종의 해프닝인데 서로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좀 크게 논란된 것 같은데 이재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먼저 5.18 관련해서 제가 개인 신상처럼만 말씀드려서 조금만 말씀을 좀 첨언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예. 네,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아픈 기억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미얀마 사태에서 보듯이 전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여러 방향에서 긍정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민주주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유산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이 단지 추모라든지 또는 정서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아직도 규명되지 않는 역사 왜곡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왜곡하는 세력, 정치 세력들, 단적으로 전두환 같은 경우는 헬기 사격을 아직도 여전히 부정하면서 국민들에게 있어서 잊혀질 수 없는 가해자였던 그가 여전히 현실적으로 유족들에게 그리고 국민께도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우리가 정치적 입장이나 뚜렷한 오늘에 있어서의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 추모나 그 정서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가 착각하고 각성할 부분이 많은 오늘 가지가 많다는 이야기 첨언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임혜숙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사실 윤희숙 의원이 그 대통령께서 관련한 발언을 하신 걸 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문제의식 페미니즘을 언급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포머티브 액션이라는 기본적인 여성의 지위를 상상시키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어떤 그 할당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런 것들을 사실 전장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혜숙 장관의 어떤 임명 과정에서의 능력이나 자질 검증 논란을 넘어서서 젠더의 문제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한 여성 할당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지 이걸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야 하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예. 그 이후에 사실 문정부 의원 유호정 의원 간의 설정 문제는 뭐 오해에서 빚어지긴 했지만 예. 본회의장 안에서 사실 여러모로 저도 이제 유감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1년의 선상에서의 논란이 번지는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 공당으로서나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정치인으로서 이게 본질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스스로도 좀 각성해 볼 필요가 있는 불필요한 공방으로 흘러가는 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감입니다. 자, 제가 한마디 말씀 좀 해볼까요? 하세요. 네. 이번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박준영 후보자가 일단 사퇴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제가 가방이 간사입니다. 그래서 임혜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다 스크린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여자 조국이다. 비리종합 선물 세트다. 탈락 1순위다 이렇게 해서 언론들도 다 그게 상당히 동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에서 능력이 좀 여성이기 때문에 또 가기부 장관 여성 1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윤희숙 의원이 능력이 모자라도 여자라 상관없다는 것이 문제인식 페미니즘이냐 이러다 보니까 저로서 논란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가방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서도 민주당이 저희들 의견을 듣지 않고 국회법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치기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장관 임명도 사실상 잘못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문정복 의원 막말 관련입니다. 요새 새로 뜨는 신막말 제조기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싶은데 지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이 질의할 때 손가락질도 하고 귓속말도 하고 비웃고 고함 지르고 이런 것도 나왔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상대로 야당이 질의했을 때는 질문 같은 질문 하라는 쪽으로 고성을 지르지 않나. 태영호 국민의 우리 당 위원에게는 북에서 도피한 변절자의 발악이라고 하지 않나. 이 해라해도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관 출신으로서 친일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반성하거나 국민의 목소리에 좀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너무 과하다. 결론적으로 저희 말씀드리면 우리한테는 땡큐다.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래 논쟁할 거리는 아니었는데 지금 좀 논쟁이 길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재정 의원님 발언을 하실래요? 예, 짧게만 짧게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가 공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김부겸 총리 후보자까지도 막아나섰던 국민의힘입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일꾼이 될 것인지 능력 검증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후보자를 그냥 내치고 보는 방식의 그간의 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확인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청와대 앞에 발언에서는 하다 못해서 문창국 총리 후보자 얘기까지 이야기하면 내로남불 얘기까지 또 하십니다. 내로남불 너무 좋아하세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문창국 총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친일이 일제 통치가 하느님의 뜻이고 영어를 읽기 쓰는 훌륭한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비교할 걸 하시고 사실상 모든 것에 나서 막는 것이 야당의 투쟁력을 국민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합리적으로 싸워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면서 협조할 것도 하시는 게 야당의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정 의원님, 우리 민주당이 야당한테는 더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기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장관하고 박준영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총리도 물고 들어오고 의원님, 제가 안 그래도 박 의원님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으니까 제가 질문하면 같이 답해 주세요. 비슷한 질문을 제가 할 것 같은데 지금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개최는 어렵다. 이게 연계를 시켰는데 이재정 의원 말처럼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의혹 있는 장관 3명 다 안 된다고 했다가 대통령 4주년 연설 보고
국무총리 후보자도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건의해서 청와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박주선 후보자가 사퇴했는데 그래도 저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거부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항의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네네.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너무 강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같이 아까 말씀하시던 거 포함해서 같이 해주세요. 뭐 청와대 앞에 가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렇게 강성으로 가는 인물은 아닙니다. 상당히 그 어쨌든 합리적이고 화합적인 인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나 우리가 지금 야당일 때나 다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선은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29명 이번까지 보면 32명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도 다 통과했습니다. 우리 당 할 때는 MB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9년 기꺼이 해가지고 27명 이래 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장 기본선에 국민이 요구하는 선은 받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당에서는 이거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야기할 거리도 안 된다.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그러면 또 아까 전략 전술 말씀하셨으니까 뭐 제2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저희들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우리 몫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009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 노영민 그 당시 대변인은 야당목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가 이런 말을 했고 2012년 박영선 전 의원은 집권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서 본인이 법사위원 자리를 되찾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당은 여당 되고 나서 모든 상임위원장 독식했고 법사위원 자리를 아예 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서로의 어떤 협상과 어떤 공생 뭐 이런 차원에서 타협 이런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갔으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야당 몫으로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 일부 지금 여당 의원들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의원은 아마 기동민 의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뭐 언론 인터뷰를 보면 뭐 원내 대표라든가 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넘길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재정 의원님 그 당의 보통 생각이 그런 거죠? 떠나서 당연히 야당 거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유아기적 표현입니까? 좋습니다. 뭐 협상력이든 투쟁력이든 높이셔서 내년에 하십시오. 이미 본회의에서 다 통과시켰던 여러 가지 그 상임위원 배분 문제도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만 걸떡된 건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려서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의총에서 우리 당내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셨던 분은 사실상 그렇다 함께 책임지자 이런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취지였는데 예. 네. 책임 정치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당초 야당이 민생의 영역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상임위도 기꺼이 맡아주십사 했는데 지금은 다 필요 없다 하십니다. 민생 중심으로 좀 의정활동 하시겠다고 하면서도 민생 중심의 모든 위원장 다 필요 없다 하시는데 저희도 책임감 무겁지만 그 책임감 지고 가겠습니다. 협상력이든 투쟁력이든 내년 다시 원내 구성 과정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이 이 논란 더 지속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개최하고 연동시키는 건 아니죠. 별개 문제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당의 사정 하나씩 여쭤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티타임을 가졌는데 대통령은 당정청 화합을 강조했고 송영길 대표는 그 말에 찬성하면서도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당이 정책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이 워딩을 이재정 의원님 좀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른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정청 화합의 문제는 그때도 예전도 지금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예. 송영길 대표의 당이 정책 중심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과정에서의 당의 역량 강화 그리고 또 과거처럼 단순히 지지율 떨어진 대통령 거리두기 방식이 아니라 원팀 기조 유지하면서 민생 문제를 당이 주도하는 그런 건강한 당을 위한
재원이고요. 사실 원칙적인 입장에서의 말씀이고요. 이것들을 당청 간의 관계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뭐 자표를 옮겼다라든지 무게중심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도 이제 통상의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우리 당 내에서는 예전과 같이 달리, 그러니까 이 정권 말기에 드러나는 어떤 이제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라든지 뭐 그런 방식의 갈등의 양상하고는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네네. 자, 오늘 홍준표 의원 복당 관련해서 서울시당이 만장일치 승인을 했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서울시당 위원장이시니까 더 잘 아실 테고. 네네네. 예,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엔 뭐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잘못 전달된 겁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네네네. 원래 우리 당헌에 보면은 시도당은 중앙당의 최고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도당은. 예. 그래서 중앙당 승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당 심사위원회에서 법적 절차가 중앙당 승인이 먼저이기 때문에 중앙당에 승인 요청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런데 그걸 마치 승인 요청한 것이 아하. 전부 5명이 다 똑같은 만장일치로 한 건데 예, 그것을 마치 우리가 복당을 받아들인 것 같이 입당을 허가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건 크게 잘못됐다. 이거는 그럼 완벽한 오보네요? 잘못된 겁니다. 일단 권한은 중앙당의 최고위원회 승인이 먼저입니다. 그게 나와야 아하. 그 승인이 되면 저희들도 허가할 수 있고 예, 예. 불승인이 되면 저희들도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요청하는 것에 5명이 만장일치였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결국은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은 아무래도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생각하실 때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저희들 당원의 한 65%는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을 찬성하고 있고요. 예. 국민 여론을 보면은 47%가 찬성하고 35%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기는 언제냐 물어보니까 64%가 즉시 입당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복당을 허용하는 쪽이 조금 더 많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도 일단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선거도 다수가 원하면 후보가 되고 또 시장이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당시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저는 명백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특별사무권 자체가 고도의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라고는 하지만 무형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국민 정서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개인 범죄인이 아니냐.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된 대통령의 형사범죄에 대해서 특별사면이 가능하냐라는 논제로 최근에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예. 굉장히 어떤 정치적 결단만의 문제가 아닌 영역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신 주장이다라는 지적을 저는 거듭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대표가 조금 상황에 대한 판단을 규정을 하신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한 내 부분과 권한 외의 영역, 정치적 권한 외의 영역을 구분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언급해야 했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까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의견이 거의 대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일치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박성중 의원님, 국민의힘 네네. 쪽은 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 개개인마다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이 좀 스펙트럼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러나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은 두 전직 대통령에 이제 사면할 때가 됐다. 예. 2년이 지금 어느 대통령도 2년이 훨씬 넘었고 나이도 많고 특히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라든지 좌우 통합을
모든 국민들의 어떤 통합의 어떤 그런 정신에서 이제 결단할 때가 됐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의견은 좀 다르나? 그럼 예, 의원님 예. 생각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 저는 예. 사면을 해야 된다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입니까? 아니면 한 명입니까? 뭐 할 바야 두 사람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저도 의견을 예. 밝혔지만 이 부분은 정치 영역이 아닙니다. 엄연한 헌법의 영역입니다. 예, 일단 예, 정치적으로 정치-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정치 영역이 아니라 헌법의 영역. 분명히 우리 국민이 합의한 법적 판단의 영역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면은 정치 영역입니다. 예. 법보다는. 뭐 아닙니다. 예. 최근에 보고된 논문에는 탄핵된, 그러니까 보고서, 이제 공적기관의 보고서인데요.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개별 형사범죄에 대해서도 사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의 견해거든요. 그 정도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예전 같은 특별 통치 구조를 인정하던 사회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요건이 있다가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거듭 예. 강조하겠습니다. 이거 뭐 어쨌든 뭐 대통령 특별 사면권은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요. 뭐 좀 지켜보고요. 그 지금 두 분한테 1분씩만 제가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뭐 언론에서 자명으로 표현하는데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초에 사퇴를 했으니까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뭐 본격적인 정치를 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언론에서는 5월, 6월 설 이야기하던데 두 분 1분씩 드릴게요. 자, 이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윤 총장님 정치 시작한 지 꽤 되지 않으셨습니까? 검찰총장직에서부터 누구보다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셨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할 정도로. 근데 사실 최근 보이는 행보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단순히 검찰 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을 아우르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의 면모를 보기에는 어렵죠. 그 진정성을 입증하기에도 어렵고 무엇보다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거를 지금이라도 총장직을 내놓은 지금이라도 입증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에 좀 에너지를 집힌다면 그것 자체가 아마도 굉장히 혁명적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진정성과 그리고 역량들을 예. 제대로 검증해내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전 조언해 봅니다. 예. 박 의원님. 네네.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언제 정치권에 발을 들어놓을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전반적으로 여기서 언제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뭐 추측일 뿐이고요. 예. 본인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재정 의원의 말에 좀 말씀을 드리면 윤 전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다가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탱하는 헌법 정신,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또 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독재적인 어떤 걸 이런 거에 대한 겨냥한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정말 뭐 어느 정권이든 독재라든지 민주화 정신에 바란다면 그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뭐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이 선택에 달렸겠습니다만은 아까 박 의원님께서 전략 전술 말씀해 주셨으니까 국민의힘 생각으로는 이 윤 전 총장이 빨리 등판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지 늦게 등판하는 게 유리할지 나름대로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우선 대선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빅 텐트를 앞으로 쳐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당내 후보는 물론이요.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안철수 대표라든지 예. 또 뭐 아까 이야기하는 홍준표라든지 원희룡 예. 뭐 이런 분들까지도 전체를 빅 텐트로 아하. 해야 되는 측면이라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